약사님, 음. 요즘 아침 저녁으로 날씨가 쌀쌀해지면서 감기를 많이 걸리시는데 특히 코감기를 걸리셔가지고 약을 드시는데 안 낫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점점 만성화가 되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알러지에 의한 코감기, 콧물 재채기, 코막힘 같은 경우에는 알러지 약을 먹으면 그게 뚝 떨어지면서 약을 조금만 먹어도 이제 가라앉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요즘 같은 날씨는 찬 냉기에 의한 알러지인 경우가 많기 때문에, 즉 찬 냉기에 의해서 혈관이 수축돼서 콧물과 코막힘, 재채기가 나는 거기 때문에 사실 찬 냉기를 조절할 수는 없어 만성화될 수 있거든요. 그럼 사실 찬냉기를 관리하는 약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해야 할까요? 실제로 찬 냉기에 의한 알러지는 사실 약을 먹어도 그때뿐이거나 아니면 별로 크게 효과가 없어서 늘상 콧물 재채기 또는 코막힘을 달고 사는 경우가 의외로 많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경우에는 평소 때 보온에 좀 신경을 써야 돼요. 예를 들어 좀 찬 거를 자주 먹거나 뭐 찬 아이스 아메리카노를 먹거나,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아이스크림을 자주 먹죠. 이제 이런 것들도 좀 막아줘야 하고, 아침 저녁으로 춥기 때문에 아침에 이제 침대에서 나올 때 약간 보온에 신경 쓰기 위해서 옷을 좀 더 껴입거나, 또는 목욕후라든지 땀을 흘리고 난 후에 찬바람이 바로 이렇게 들어오지 않게끔 머플러라든지 내복을 입는다든지 아니면 모자를 쓰는 것으로 좀 더 보온에 신경을 써준다면 몸에 찬 냉기가 들어와서 작용하는 이런 증상들이 좀 덜해질 수 있는 거죠. 보온에 특히나 신경 쓰면 좋다라는 음. 거겠네요. 찬 거를 좀 덜 먹어라. 그리고 내가 춥지 않아도 사실 아침 저녁으로 쌀쌀해지거나 에어컨이 있을 때는 냉기를 좀 들어오지 않게 하는 것을 좀 추천한다. 그러면 사실 이거는 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일 수도 있고 이미 이제 냉기가 들어왔을 때 더 조심하는 방법일 수도 있는데 그런 분들이 이렇게 했는데도 안 나을 수가 있잖아요. 사실 이게 심하지 않는 사람들이 방금 말했던 보온에 신경을 쓰고 찬 거를 먹지 않는 것만으로도 코가 좀 덜해지면서 좋아지는 경우도 의외로 많지만,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좀 만성화된 비염을 가지고 있으신 분들은 이런 것들이 크게 도움이 안 될 때가 있어요. 그때 한방 과립제도 좀 쓸 수 있는 것이고, 한방 과립제로 듣지 않을 때는 한약까지 좀 체질 개선을 하면서 코를 조금 다스려줄 수 있는 약을 써주는 것이죠. 네. 그럼 이렇게 생각을 해보게요. 도대체 찬바람이 불면 왜 우리는 콧물, 코막힘, 재채기가 나는 걸까를 조금 원리적으로 이해를 해보게요. 네. 찬바람을 쐬면 모두 다 콧물, 코막힘이 있는 건 아니잖아. 그렇죠. 어떤 사람이 주로 잘 생길까? 몸이 원래 허약자? 아니면 뭐 냉기가 잘 들어오는 사람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를 들어 몸이 되게 기운이 부족하고 양기가 부족한 사람은 조금만 추워도 콧물 재채기를 흘릴 것 같고, 네. 그러지 않고 보통 평소 때 추위를 타지 않아, 차라리 약간 더위를 타, 이런 사람이 환절기가 되었을 때 콧물 코막힘이 되는 경우가 의외로 많은데, 그런 사람은 도대체 왜 그렇게 비염이 오는 걸까? 콧속이 건조해지면 그렇게 되나요? 그렇지. 방금 말했던 것처럼 양의 기운이 부족해도 찬 냉기에 의해서 콧물 재채기가 생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평소 때 코가 건조한 사람이 찬 냉기를 받아도 이 찬 냉기하고 이 몸에 있는 열이 부딪히면서 점막에서 바로 물이 발생하면서 재채기 콧물이 나올 수 있죠. 근데 평소 때 진액이 부족하니까 콧물이 많이 생기지도 않고 코가 바로 이렇게 띵띵 부어오르는 경우도 있겠고, 그래서 조금만 추워져도 코가 맹맹해지면서 부어가지고 코가 막힌다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코가리가 그득 차 있으면서 코가 막히는 사람도 있는 거지. 이 상태에서 조금 과로하고 하루를 지냈어. 그러면 이 코가 마치 풀처럼 코 안쪽에 좀 붙으면서 이게 답답해서 코를 크크 들어 마시거나 아니면 목을 캑캑 이렇게 가래를 뱉어내려는 이런 증상이 나타나게 되거든요. 평소 때 몸에 열이 많은 사람이라면 이 증상이 너무 심해서 코 점막이 너무 많이 부어오르고 단단해지고 코 가래조차도 되게 끈적끈적하게 붙어서 잘 떨어지지 않는 것이고, 만약에 평소 때 열이 많지 않은 사람이라면 약간 끈적한 코가 걸쳐져 있는 것처럼 뒤로 자꾸 꼴딱꼴딱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몸에 열이 많은 사람과 열이 좀 없는 사람이 코 점막이 건조해졌을 때 찬바람을 쐬면 이렇게 약간 다른 양상으로 나타나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쓸 수 있는 과립도 조금씩은 달라지는 것이고, 그리고 평소 때 허열이 오르는 체질을 바꾸기 위해서 음호화동 체질을 좀 개선해주면 좋을 것 같고, 네네. 하지만 평소 때 양의 기운이 부족한 사람은 찬 냉기에 의해서 바로 맑은 콧물이 많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주로 맑은 콧물을 계속 뱉어내거나 아니면 가래가 그렁그렁하는 기침을 좀 한다거나 아니면 몸을 좀 추워할 수 있고, 이런 경우에는 반드시 양의 기운을 보충하면서 냉기를 좀 밀어내주는 그런 약제를 처방해주는 것이 좋을 것 같고, 그럴 때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맑은 콧물이 많이 나올 때는 도움이 되겠지만, 코막힘이 심하거나 코가 건조한 사람한테는 항히스타민제를 쓰면 이제는 코 속 전체가 건조해지면서 찬 냉기가 있었을 때는 코 바깥쪽이 아닌 안쪽 점막까지 수축하고 부어오르면서 코막힘이 좀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만성적으로 비염이 있는 사람은 항히스타민제라든지 비충혈 제거제 같은 것을 오래 사용하는 것이 오히려 코를 악화시키기 때문에 사용을 좀 더 자제하는 게 좋겠고. 들어보니까 결국 저희가 쓰는 비충혈 제거제가 오래 쓰면 이 혈관이 수축되다가 반동성으로 혈관이 확장돼 버리잖아요. 같은 맥락일 수 있겠네요. 그렇죠. 먹는 약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지만 이 바깥에 뿌리는 그 비충혈 제거제조차도 사실 장기적으로 쓰면은 반동성으로 코가 더 오히려 더 막히잖아요. 네네. 좀 더 심하게 더 안쪽에서 막히기 때문에 더 낫지 않은 코로 바뀌어 버리는 거죠. 네네. 그래서 우리가 만성 비염으로 진행되고 있다 그러면 사실 양약을 자주 쓰는 것이 좀 좋지 않다고 할 수 있죠. 그러다가 너무 안 나오면 스테로이드제를 쓰시는 분들까지 있거든요. 이것도 당연히 장기적으로 못 쓰는 약이잖아요. 네네. 부작용도 있을 뿐더러. 네네. 그러면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일단 우리가 스테로이드 자체는 먹는 약으로 처방을 하는 경우에는 우리 인체의 신장이라는 장부, 특히 부신이라는 장부가 망가지기 때문에 먹는 것을 굉장히 자제해야 된다는 건 알고 있죠. 그런데 우리가 스테로이드로 이렇게 뿌리는 약으로 나오니까 이건 부작용이 덜할 것이라고 하지만 스테로이드 자체가 우리 인체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는 거잖아요. 전체의 면역 반응을 억제하기 때문에 사실 세균이라든지 바이러스, 그냥 곰팡이 같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또 면역 반응을 너무 억제시키면 거기에 대한 어떤 세균 감염, 또는 곰팡이 감염이 올 수 있잖아요. 네. 그래서 장기적으로 코에 뿌리는 약조차도 코 자체가 약해지면서 면역이 너무 약해지기 때문에 감염이 오히려 좀 심해질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으로 쓰는 것은 주의해야겠죠. 네. 그래서 스테로이드를 쓰지 못하는 사람들 같은 경우에는 평소 때 어떻게 관리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종합병원에서 아주 오래된 비염에서는 코 세척만 하세요 라는 처방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매일 저녁마다 코를 이렇게 식염수를 1리터짜리를 다 집어넣어가지고 코에서 계속 세척을 하는 거죠. 그러면 코 점막 안쪽이 씻겨 나가는 효과와 함께 코 자체가 약간 촉촉해지기 때문에 그게 제일 좋은 치료일 수 있을 것 같고. 네. 근데 이제 코가 너무 많이 부어가지고 숨쉬기조차도 힘들다면 우리가 한 5% 정도의 식염수액이라든지 또는 5% 정도에 맞춘 죽염물 같은 거를 코에다 넣음으로 해서 이 부어있는 점막을 조금 가라앉혀서 숨쉬기 좀 편하게 할 수는 있을 것 같고. 네네. 이렇게 관리하면서도 또 어느 날은 또 심한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그럴 때는 한방 과립제로 우리가 갈천신이라든지 현계연교탕이라든지 또 노즈펜이라는 복합 성분이 들어가 있는 제제를 가지고 코 점막을 좀 약간 가라앉히는 처방을 좀 해주는 게 좋을 것 같고. 네네. 그치만 약을 쓸 때뿐이고 그냥 유지는 하지만 항상 이걸로 좀 너무 고통받고 있다면 전체적인 체질을 개선해서 이 코가 건강해져야지. 즉 코 자체를 건강하기 위해서 이 인체 폐라든지 심장이라든지 간이라든지 위장이 모두 다 건강하게 만들어주면 비염을 이겨낼 수도 있을 것 같고. 가령 밥을 잘 안 먹는 아이들이 비염을 달고 살 수 있어. 그럼 그 아이들한테는 비염을 고치는 치료가 맞을까? 아니면 밥을 잘 먹게 해서 혈액의 질이 올라가게 하는 것이 더 맞을까? 당연히 후자죠. 예를 들어 설사를 자주 하는 아이가 비염을 달고 산다면 그런 아이들은 대부분 약간 냉기에 취약하기 때문에 주로 콧물을 많이 흘리는 비염이 나타나겠지. 네. 이런 경우에는 대장을 좀 따뜻하게 하고 폐를 따뜻하게 함으로써 몸을 따뜻하게 하면서 냉기가 내보내지게 하는 것이 근본 치료가 될 것이고. 네. 예를 들어 간과 심장이 쫄아 있어. 그래서 조금만 스트레스도 긴장해. 그런 아이라면 간과 심장을 자양하면서 좀 대범하게 또 소심하지 않게 이 장부를 강화시켜서 신경을 강화시켜준 처방이 이 아이에게는 혈액이 이 코까지 제대로 가게 하면서 낫게 할 수 있을 것이고. 네네. 그리고 이렇게 근본적으로 체질 개선을 하면서 항상 코 자체는 촉촉하게 또는 이렇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한 것이고. 네네. 오늘 약사님께서 제일 처음에 코막힘, 사실 지금 환절기기도 하고 날씨가 점점 쌀쌀해지잖아요. 그래서 나타나는 단기적인 코막힘은 나을 수가 있는데 그러다가 불편해지면서 길어지는 분들이 있을 텐데 그 약들을 계속 사용하면 왜 만성화가 될 수 있는지도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고 이제 스테로이드제까지 쓰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나았을 때 어떤 부분을 생각하면서 관리해야 되는지 이런 것도 알려주셨던 것 같아요. 거기에다가 양약을 쓸 수 없을 때 한방 과립제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코막힘이라든지 콧물을 좀 조절할 수 있겠고, 그렇게 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에는 오장육부를 좀 강화시키면서, 즉 체질을 개선시키면서 코 점막을 좀 촉촉하게 탄력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 비염을 근본적으로 고치는 원리가 되겠습니다라고 설명한 것이고.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더 말씀해 주셨던 게 있는데 코막힘이 나타나는 원인이 동양의학에서는 어떻게 바라보는지 좀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아요. 맞아요. 양기가 부족해서 쉽게 냉기가 들어온 사람한테는 양기를 보강하고 냉기를 약간 내보내줍니다. 코 점막이 허열에 의해서 건조되어 있을 때는 허열을 내려주는 체질을 개선한 처방에 이 코 점막을 좀 촉촉하게 해줄 수 있고 거기에 냉기를 좀 없애주거나 코 점막이 부은 걸 가라앉힌 약을 써주면 됩니다. 그리고 간이나 심장이 조금 긴장해서 혈관이 수축해서 코까지 혈액순환이 제대로 안 되는 체질이라면 이 긴장을 풀어주기 위해서 간과 심장을 자양하고 혈관이 이완돼서 제대로 혈액이 흐를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비염을 근본적으로 고칠 수 있겠습니다 라고 말했던 것 같고, 네네, 맞아요. 오늘 저희들의 이야기가 깊어가는 가을에 만성적인 코막힘으로 고생이 많으신 분들께 병의 원리를 근원적으로 이해하고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용이 되었길 바라며 오늘 하루도 감사한 하루 보내시고요. 그럼 다음 시간에 다시 만나요.